여러분, 조선시대 왕들 중 가장 먼치킨 같은 왕이 있다면 누구일까요? 공부도 잘했습니다. 무예도 잘했습니다. 정치 감각도 뛰어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군사개혁도 추진했고 심지어 새로운 도시까지 만들려고 했습니다. 바로 조선 제22대 왕 정조입니다. 정조는 1776년부터 1800년까지 재위하였습니다. 정조는 단순히 착하고 똑똑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조선이라는 나라 자체를 다시 설계하려 했던 왕이었습니다. 당시 조선은 겉으로는 평화로운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정치판은 갈라지고 싸우며 무너져 있었습니다. 정조는 이 문제들을 그냥 보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판을 짜기 위해 개혁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의 개혁은 완성되지 못했습니다. 정조가 조금만 더 오래 살았다면 조선은 정말 달라졌을까요? 오늘은 정조가 조선을 바꾸려고 한 개혁 탑5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새로운 개혁을 꿈꾸던 정조의 시대로 들어가겠습니다. 5위는 탕평책입니다. 정조가 왕위에 올랐을 때 조선 조정은 이미 심각하게 갈라져 있었습니다. 노론, 소론, 남인, 그리고 시파, 벽파, 이름만 들어도 복잡한 정치 세력들이 서로를 견제하고 있었습니다. 이 싸움은 단순한 정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중심에는 자신의 아버지 사도세자의 죽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조에게 조정은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고 간 정치판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정조가 꺼낸 카드가 바로 탕평책입니다. 그런데 정조의 탕평은 단순히 붕당 간의 다툼을 완화하려 했던 정책이 아니었습니다. 정조의 탕평은 훨씬 더 날카로웠습니다. 정조는 왕권을 중심으로 조선 정치판의 룰을 다시 짜려 한 개혁이었습니다. 정조는 알고 있었습니다. 정치판이 바뀌지 않으면 조선은 절대 바뀔 수 없다는 것을. 그 탕평책은 다음 개혁과 맞물리며 새로운 국면을 만듭니다. 4위는 규장각, 초계무신제, 검서관입니다. 정조는 낡은 조선을 바꾸려면 낡은 사람들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조가 만든 것이 바로 규장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규장각을 그냥 왕실 도서관 정도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조에게 규장각은 단순한 도서관이 아니었습니다. 정조의 개혁본부였습니다. 조선 최고의 인재 파티장이었습니다. 여기서 정조는 젊고 똑똑한 관료들을 다시 교육했습니다. 그게 바로 초계문신제입니다. 그냥 책만 읽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왕이 직접 문제를 내고 토론을 하고 글을 쓰게 하고 정책 감각까지 키웠습니다. 쉽게 말하면 정조는 공무원을 그냥 뽑은 게 아니라 직접 키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신선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정조는 기존 양반 엘리트만 본 것이 아닙니다. 이덕무, 유득공, 박제가 같은 서울 출신 인재들도 규장각 검서관으로 등용했습니다. 당시 조선에서 서울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신분 때문에 막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정조는 그 벽에 균열을 냅니다. 재능은 가문 순서대로 태어나지 않다는 것을 정조는 보여준 것입니다. 1779년 이덕무는 박제가, 유득공, 서희수와 함께 초대 규장각 외각 검서관이 되었고, 이는 정조가 능력 있는 서울 출신 학자들을 제한적으로나마 개혁 인재로 활용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정조는 나라를 바꾸기 위해선 인재를 스스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또한 정치를 개혁하면서 서민들의 삶을 방해하는 시장을 개혁하기로 합니다. 3위는 신해통공입니다. 조선 후기 한양시장에는 강력한 특권이 있었습니다. 바로 금난 정권입니다. 쉽게 말하면 일부 시전 상인들이 특정 물건을 독점적으로 팔 수 있는 권리였습니다. 처음에는 국가에 필요한 제도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커졌습니다. 특권 상인들이 시장을 꽉 잡고 누군가 물건을 팔려고 하면 일반 상인들의 판매를 막기 시작한 겁니다. 시장은 살아 움직여야 하는데 특권층이 시장을 막고 있으니 시장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았던 겁니다. 이때 정조가 꺼낸 카드가 바로 신해통공입니다. 신해통공은 1791년 채제공의 건의로 시행된 정책으로 유기전을 제외한 일반 시전의 금난 정권을 폐지해
비시정계 상인들의 활동을 허용한 상업 정책입니다. 이 조치로 일반 상인들의 자유로운 상업 활동이 가능해지고 상업 발전의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됩니다. 정조는 궁궐 안에서 나라를 본 것이 아니라 직접 백성들의 삶 가운데 들어가서 바라본 겁니다. 정치도 중요하지만 백성들이 먹고 사는 경제도 중요했습니다. 시장이 막히면 백성이 힘들고 백성이 힘들면 나라는 흔들립니다. 정조는 권력의 흐름뿐 아니라 경제의 흐름까지 바꾸려 했습니다. 그런데 개혁에는 항상 적이 생깁니다. 그래서 정조에게 개혁을 지킬 힘이 필요했습니다. 2위는 장용령과 무예도보 통치입니다. 정조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개혁도 힘이 없으면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왜냐하면 정조는 어릴 때부터 권력의 무서움을 직접 봤습니다. 아버지 사도세자는 정치 싸움 속에서 죽었고 정조 자신도 세손 시절부터 계속 견제를 받았습니다. 정조에게 왕권 강화는 욕심이 아니었습니다. 생존이었고 개혁을 밀어붙이기 위한 최소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만든 것이 장용령입니다. 장용령은 정조의 친위 군사 조직이었습니다. 왕을 지키고 도성을 방어하고 정조의 개혁을 뒷받침할 수 있는 힘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정조는 군대만 만든 것이 아닙니다. 싸우는 방법까지 정리하려 했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무예도보 통지입니다. 무예도보 통지는 1790년 정조의 명으로 이동무, 박제가, 백동수 등이 편찬한 종합무예서입니다. 이 책은 24반 무예를 교정하고 장용령 무사들에게 직접 시험하여 정리된 책입니다. 조선시대 무예서를 집대성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건 진짜 정조의 먼치킨 포인트입니다. 그냥 군대를 늘린 게 아니라 훈련법과 무예체계까지 정리하려 했던 겁니다. 정조는 개혁은 언제나 위협이 도사린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조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듭니다. 1위는 수원 화성과 화성 성역의궤입니다. 정조의 정치개혁 최종 복수는 수원 화성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수원 화성을 아름다운 성곽으로 기억합니다. 또는 정조가 아버지 사도세자를 위해 만든 효심의 상징으로 기억합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수원 화성을 그것만으로 보면 정조의 진짜 의도를 놓칠 수 있습니다. 수원 화성은 단순한 성이 아니었습니다. 정조가 꿈꾼 새로운 조선의 실험장이었습니다. 군사적으로는 장용령과 연결되고 경제적으로는 새로운 상업도시의 가능성을 품었고 정치적으로는 한양의 낡은 권력 구조에서 벗어나려는 시도였습니다. 정조는 한양이라는 오래된 판 안에서만 싸우지 않았습니다. 아예 새 판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게 바로 수원 화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조의 뛰어난 능력이 발휘됩니다. 수원 화성은 그냥 감으로 지은 성이 아닙니다. 공사 과정, 비용, 인원, 도구, 설계, 의식 절차까지 자세히 기록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화성 성역의궤입니다. 화성 성역의궤는 1794년부터 1796년까지 이루어진 화성 축조의 경과, 비용, 참가 인원, 제도, 의식 절차 등을 기록한 책입니다. 정조는 모든 사람들이 투명하게 알아야 한다고 말하면서 꼼꼼하게 기록을 명령했다고 합니다. 이건 거의 조선판 국가 프로젝트 보고서입니다. 이건 그냥 왕의 감성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정치, 군사, 경제, 기술, 기록, 행정이 모두 들어간 초대형 국가 프로젝트였습니다. 수원 화성은 정조의 효심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정조가 꿈꾼 조선개혁의 완성판이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정조는 그냥 좋은 왕이 아니었습니다. 조선 후기에 고장난 시스템을 하나씩 손보려고 했던 왕이었습니다. 정말 조선시대 왕 중에 가장 먼치킨 같은 왕이라고 해도 과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하나였습니다. 정조의 개혁은 완성되기 전에 멈췄습니다. 정조가 1800년에 세상을 떠나면서 그가 추진하던 개혁은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정조는 더 아쉬운 왕입니다. 만약 정조가 조금만 더 오래 살았다면 조선은 정말 달라졌을까요? 아니면 이미 조선이라는 시스템은 그 누가 와도 바꾸기 어려울 만큼 오래되어 있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